졸업 전 진행하게 된 홍윤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연과 건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학년 때부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항상 자연을 1순위로 생각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숲과 같은 자연을 건물에서 제일 잘 느끼게 할 것인가 같은 고민들을 매 프로젝트마다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졸업 전 주제를 고민하면서 문득 이러한 의문들이 들었습니다. 자연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꼭 항상 자연을 통해서만 가능한가? 건축은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가?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자연스러운 건축이란 무엇일까? 반대로 건축스러운 자연은? 건축과 자연의 경계는 어디일까? 이러한 의문점들이었고, 이는 곧 건축물을 자연화 혹은 자연물을 건축화해보자는 졸업 전 주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생명체의 군락 형성 방식과 유사한 어떠한 이론 모델을 디지털상에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조형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건축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씨앗이라는 초기 상태와 물이라는 작동법만 있으면 새싹이 알아서 피어나듯 디지털상에서 초기 조건과 작동법만 정해주면 성장하는 조형을 생성해주는 것, 저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건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일반적인 설계 진행보다는 자연스러운 건축이란 무엇인지 찾아나가는 그 여정과 형태적인 탐구에 의미를 두는 프로젝트입니다. 어떻게 탐구를 했는지, 어떠한 형태들을 노출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연의 특징들을 분석하고, 둘째, 이 특징들을 보이는 기존 작품을 100여 개 정도 분석하여 건축 공간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셋째, 분석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형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넷째, 이 형태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며 더 신층적인 형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자연의 특징을 비슷한 범주로 분류를 하면 우측과 같이 세 가지의 대분류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의 대분류를 자연의 3요소라고 명명하겠습니다. 3요소 중 첫 번째 요소는 컴플렉시티, 불규칙성과 복잡성입니다. 자연의 형태는 굉장히 불규칙하고 무질서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개체가 조금씩 다 다른 형상을 띄어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복잡성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자연이 항상 불규칙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불규칙성은 사실 그 안에 자그마한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나뭇잎의 인맥은 확대해서 본 패턴의 형태와 멀리서 본 패턴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나뭇가지도 또한 작은 가지들의 합으로 전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특징을 흔히 프랙탈 구조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포러시티, 다공성입니다. 다공성이란 어떤 물질에 많은 구멍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매우 작은 세포 단위에서 군락을 형성하는 숲의 큰 단위까지 이 다공성을 가집니다. 이 구멍들로 인해서 자연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앞서 설명한 자연의 3요소, 컴플렉시티, 프랙탈리티, 포러시티, 이것들이 건축 공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사례 분석 파트입니다. 3요소에 하나라도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건축가들의 작품을 분석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속한다는 판단되는 사례들을 뽑고 간단한 타이폴로지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총 100여 개의 건물들을 분석하고 이 3요소를 달성하기 위한 건축적인 방법들을 이 타이폴로지로 분류를 진행하면 약 30여 개의 간단한 디자인 방법들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뽑아낸 방법들을 다시 한 번 더 검주와 작업을 거치면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들로 다시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브레이크 부수다. 둘째, 브랜치 가지치다. 셋째, 칼 깎다. 넷째, 레스트 품다입니다. 이렇게 제 범주 아래 갇힌 4가지의 디자인 방법론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가지의 디자인 방법론으로 다양한 형태들을 탐구하였고, 다음은 이 형태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태의 평가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자연의 3요소이며 그 방법은 프랙탈 차원을 계산하는 것과 복셀파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프랙탈 차원이란 3요소 중 하나인 컴플렉시티, 복잡성의 평가 척도로 프랙탈 구조의 복잡성을 수치화한 개념입니다. 이는 박스 카운팅 방법의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평가 방법은 복셀화입니다. 복셀이란 3차원 픽셀로서 2차원의 그림을 RGB 픽셀로 분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3차원 조형을 뷰로 여겨지는 물체의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왼쪽과 같이 스터디를 통해 도출된 형태를 오른쪽처럼 복셀화를 시키고 각 복셀의 이용 가능한 건축 공간의 최소 크기를 규정하여 연면적, 테라스 면적, 보이드 볼륨, 가공성 등의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이 스터디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들을 만들어내고 각 형태들의 프랙탈 차원과 건축 공간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들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4가지의 디자인 방법으로는 브레이크, 브랜치, 카르브, 네스트 중 브랜치 방식이 자연의 3요소를 제일 잘 만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업은 이 브랜치 방식으로 디자인 범위를 한층 더 좁혀서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더 폭넓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브랜치 방식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브랜치 디자인은 하나의 가지가 2개로 분화되거나 2개의 가지가 하나로 융합된다는 것, 그렇기에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는 특징을 가집니다. 저는 이 특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론 모델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론 모델은 바로 셀룰로 오토마타라는 이론 모델입니다. 이는 복잡한 시스템과 패턴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로서 생물학이나 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림의 흰색과 검은색의 격자들을 각각 하나의 세포라 정의합니다. 흰색의 격자는 살아있는 세포, 검은색의 격자는 죽어있는 세포로 각 세포는 죽었거나 살아있는 2가지의 상태를 가집니다. 이 세포들이 다음 단계에 돌입할 때 이웃 세포의 수에 따라 소멸할지 생존할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 살아있는 세포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죽게 되고 적당한 수의 세포가 있으면 생존하는 등의 방식을 가집니다. 패턴의 각 그리드를 하나의 복셀로 인식하고 3D로 만들면 다음과 같은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형태 생성법은 앞선 브랜치 디자인 방법의 특징이었던 가지가 분화하고 융합하며 중간에 구멍을 만들어내는 것과 적당한 수의 세포들이 모여 군락을 형성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 모델을 통해 스터디한 형태와 데이터 수집을 앞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00여 개의 다양한 형태들을 또 스터디하였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건축한 형태가 보시는 본 모양입니다. 선택을 할 때 제가 중요시한 부분은 만들어진 형태가 조형 자체로만 존재하면 안 되며 이 조형적인 형태를 넘어 형태 자체가 구조의 역할도 하고 건축 요소인 바닥, 동선 등의 역할도 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공간으로 넘어갔을 때 바닥, 벽, 기둥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지 면적이 넓은 형태를 고르게 되었고 그것이 보시는 본 모양입니다. 다음은 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건축을 바꿔나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모양에서 건축화를 위해 중요시한 부분은 채광, 환기, 경사가 완만한 바닥의 면적입니다. 보시는 이 최종 형태는 어디는 보이드가 모여 대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디는 작고 다양한 보이드가 형성되어 제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부분은 동선으로 활용되고 형태가 돌출된 부분은 테라스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형태는 다양한 공간들이 결과적으로 형성되었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광과 환기를 위해 본 형태의 외곽을 잘라내 채광을 받아내는 빛 이물의 역할을 하기도 혹은 이 형태는 각각 솔리드와 보이드가 다 연결된 형태이기 때문에 환기 통로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평지 면적의 확보를 위해 컨투어 후 평탄화 작업을 일부 진행하였습니다. 구조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본 형태는 하나의 서피스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고 캔틸레버로 뻗는 부분은 3D 스페이스 트러스 구조에 콘크리트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 형태는 비록 기능은 비효율적이겠지만 100명의 사람이 제각기 100번의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올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 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생각을 주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폼메이킹 프로세스예요. 이거는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학교에서 흔히 했던 프로세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를 물론 이제 저는 겪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걸 다시 발표해 봤을 때 과연 이게
멋있는데 좋은데 과연 이게 내가 이후에 어떤 실제로 이제 건축이라는 행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는 그거는 저는 조금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벌집을 짓잖아요. 그거 굉장히 벌한테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죠. 왜 그렇게 벌이 짓는지 보면 아마 그 짓는 방법이 그들의 유전자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인간에게 각인되어 있는 인간의 유전자에게 각인되어 있는 어떤 집을 짓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대답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든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인간들은 이제 처음부터 건축이 존재했던 건 아니었고 원시 시대에서는 동굴에 가서 살았는데 그 동굴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특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맞는 공간들을 찾아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본인들이 가서 본인에게 맞는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을 자기의 공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저는 그것이 어떤 자연과 공간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생각이 바뀔 테니까 그냥 평소에 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문해보고 싶고 되게 집요한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드는 거 말고 자연을 닮았고 그다음에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호모 사피엔스만 자기 집을 못 만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이제 그 존재한테 집을 짓는 방식을 자연의 생성 방법으로부터 이렇게 와서 집요하게 뭔가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자연에서 나왔으면 그 다음 의문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는가가 궁금해요. 그건 뭐냐면 소멸인데 지금 이거는 자꾸 만들기에만 이게 올인돼 있는데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다시 그것이 소멸돼서 다시 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도 그 만드는 거 말고 만들 이유, 지속과 소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그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드리면 어떤 저거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어떤 저러한 형태가 확장이 될 가능성도 혹은 일부분은 떼어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나중에 소멸의 입장에서도 저게 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더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 보여준 새싹 시작을 하신 건데 자연스러운 건축으로 지금 정책으로 끝에 가서 이 이미지에서 기능이 뭐든지 상관없고 뭐라고 좀 새로운 경험을 가지게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다는 그 결론에 공감하신 건가요? 그거를 정의를 내린 건 아니고요. 그냥 공간의 그 역할과 특성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네이처라고 하는 진짜 누구나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 자연과 건축을 대비하면서 시작했다가 그 네이처가 세계사는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범주화를 했는데 범주화가 우리가 범주화 유혹에 빠지기 쉽고 인류의 유혹에 빠져야지 자기가 이걸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게 너무나 많은 오류가 단계별로 있는데 그걸 상품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은 많이 하셨지만 이거니까 이거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얘를 좀 추출해서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처음부터 쭉 이렇게 디자인된 프로세스를 갖고 뒤에 이런 걸 상정하고 그걸 끌고 가서 원하는 프로덕션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뒤를 열어두고
있는가대로 건축화를 시키면서 이런 대표에서 거기까지 쭉 몰아가서 결과가 나도 미처 자연스러운 건축이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럴 줄 몰랐는데 그렇다는 걸 보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게 결과에 도달한 것 중에 어떤 거예요? 일단 어떤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고 만든 건 절대로 아니고요. 초반부에는 정말 막연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많은 그 기존의 사례 작품들 분석을 진행했던 거였고 그러던 와중에 다른 어떤 말씀드린 이론 모델에 대해 알게 되어서 그걸로 생성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만들고 보니 개미굴처럼 생기고 만들고 보니 산호초처럼 생겨지게 돼서 뭔가 그런 내가 해온 게 그런 부분에서는 방향이 틀리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해놓고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처음에 보여줬던 그 이전 스튜디오에서 고민했던 건축과 자연의 관계 그 시작이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지구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이거를 하나하나 의도해서 만들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 자동 생성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기대어서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생성된 것을 자연스러운 형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 자동적이라는 그 워딩을 제가 좀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는 거였는데 아니 그 자동 생성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몇 가지 기준들을 도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도출하면서 자기의 의도는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형태는 본인이 하나하나 평면이나 혹은 방면을 그려가면서 만든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만들어준 형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이런 쓰임이 좋겠고 저긴 저런 쓰임이 좋겠다라는 쓰임을 부여한 것일 뿐이지 결과물은 자동 생성된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초기 조건이랑 여러 가지 제가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고 그거를 다 하나하나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형을 생성을 해주기 시작한 순간부터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은 그 컴퓨터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거를 200가지 정도를 제가 보고 그래서 추려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아까도 제가 질문했던 다른 분한테 질문했던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앞으로? 아니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설계 사무실에서는 컴퓨터가 50개의 형태를 제네레이트하고 그중에 셀렉트를 하는 그렇게 프로세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그런 툴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 벌써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랄지 그래서 한 학생의 아까 저도 첫 번째 항상 나는 설계할 때 자연과의 관계를 궁금해한다 출발해서 그 다음 단계에 약간의 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위 대가족의 작업에서 본인이 몇 개 정한 어떤 키워드에 자연과 가까운 걸 넣어서 그걸 돌렸더니 이러한 게 나와서 처음에는 새싹 이미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새싹은 그냥 이게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이 집중하는 포메이션이라든지 도달하고 싶은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왜 출발을 저렇게 했다가 결국은 여기로 가는데 말은 또 왜 저렇게 할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리고 끝까지 의도하지 않고 의외성에 기대서 어떻게 나오더라도 나는 이 프로세스에 충실했으면 얘는 자연스러운 것이 이렇게 그냥 정해놓고 끝을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 저거는 그 처음에 보여줬던 이미지로 너무 멀리 있는 이미지로 인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도 두려운데 그게 아마 학생과 저희의 큰 단독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 모두의 고민이 되는 그림이. 그 프로세스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AI 그러니까 그 저기 라지 랭귀지 모델 그 모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이 기존에 있는 하나 막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방법을 도출해내고 그거를 인풋에 넣어가지고 딱 나오게 한다. 그 자체가 지금 이게 인공지능의 그 프로세스잖아요. 친구가 한 프로세스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가 주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랄까. 이게 필요가 될 건가?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한 며칠 전에 제가 윤대성 소장님이랑 뭐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을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케이스 스터디 했던 그 프로젝트들 중에 이거 비슷한 이미지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토도 선생님의 오페라 하우스나 아니면 이시감이 주는 선생님의 하우스의 레스토랑이 비슷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케이스 스터디의 그 프로젝트까지 제가 지금마다 느낀 이유가 이거 똑같은 지금 내 프로젝트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공지능이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심각한 대신 오히려 그러니까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는 그 범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높고 그 하이테크적인 AI 기술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많이 증거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지금 이거에서 건축도 의미가 별로 없고 스케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이 과정이나 결과 뭐 저기 그냥 뭐 저기 사람처럼 생긴 걸 갖다 놔서 그렇지 저기 점이어도 상관없고 저기 풀이 새싹이어도 상관없는 거죠. 잉글리시도 사실 사람의 스케일로 있는 것처럼 그려져서 그런 것이지 이것을 생성해내는 어떤 방법 이게 뭐 나중에 게임이 되든 오락이 되든 아니면은 전혀 다른 뭐가 되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건축과도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조금 있지만 해필이면 우리가 건축과에 있고 우리가 건축을 밥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 크리틱을 하고 있어서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지 만든 것이나 이것 모두는 건축과는 무관해도 상관없는 거죠. 네, 다른 부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스케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오히려 건축하고 가장 뭔가 아닐까요? 실제 건축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건축이랑 또 연관 멀리 보고 보는 거를 보게 되면 이 방법에 대해서는 또 건축이랑 연관 짓지 않는 게 되는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야 되는 건축 사막에 있는 어디에 이게 건축은 약간 뭘 만들어 생성해 복잡한 것처럼 건축이 사람이 써야 되기 때문에 갖춰야 되는 뭐가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얘가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지 유효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로부터는 어떻게 보면 가장 멀리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기에 뭐 조명도 있어야 되고 물 전기도 써야 되고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빛도 들어와야 되고 창도 달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은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여기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걸 배제하고 보기 때문에 조형적으로 뭔가 그럴싸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건축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더 작업의 방법이나 결과물로는 더 큰 의미가 생기는 거 아닌가 해서 오늘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 이걸 하는 전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서 학생이 가장 고민스러워 하실 수 있을까요? 가장 고민이었던 지점은 저는 이 자연스러운 건축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자연을 어떤 이런 수치로 판단을 하고 뭔가를 고르면서 해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애초에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선택해 나가고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고 그게 제일 고민이었고 이 어떤
이런 말씀해주신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건축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아직 풀어내지 못한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저기에 건축 설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시간 초과가 너무 많이 알아보고